안녕하세요.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정보보호 정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보호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암호 모듈이나 공개키 암호 시스템 등을 개발을 하면서 전반적인 보안 관리 실무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보안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CISSP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내 보안 관련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CISSP에 응시를 하였습니다만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늘어났고요. 이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사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자격증은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보안 산업기사입니다. 정보보호 분야의 학업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보보안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출제 기준과 필기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에는 IT와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 기초적인 이론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관리, 침해 사고 대응, 정보보호 법률과 정책, 컨설팅 등 보안 실무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보안 산업 기사를 취득을 하기 위해 어떤 교과목에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지 로드맵 형태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IT 및 보안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정보보안 기사와 함께 정보보안 직무에서의 국가기술 자격증이고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서 학력, 근무 경력, 유사 자격증 취득 여부 등에 따른 응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 시험 접수와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방법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정보보안 일반 총 4개이고요. 각 과목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라는 과락이 있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정보보안 실무에 대해 필답으로 평가를 하는데 2023년부터 실기시험 문제 유형과 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답형은 12문제로 문제당 3점이고 서술형은 4문제로 문제당 12점이고요. 실무형 같은 경우는 2문제 중에서 1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이는 문제당 총 16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에 1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기시험 역시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정보보안 산업기사 취득에 따른 우대 정보를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은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 장교 부사관 특기병 또는 공기업 및 민간 기업 채용 등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정보보안 산업기사 등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은
프로젝트 제안 등에서도 투입 인력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와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과목인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의 세부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정보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등 IT 관련 기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APT, 알려진 취약점 등을 악용한 공격 기법들 그리고 디도스나 스니핑, 스푸핑 등과 같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한 보안 위협과 공격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특히 정보보호 담당자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각 보안 솔루션들별로 정책은 어떻게 설정하고 취약점을 발견을 했다면 관련 정보를 파악을 한 후에 조치 방법 등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자들에게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안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살펴보면 외부 공격자로부터의 공격은 웹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보안은 현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의 유형, 대응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 코딩 등 위협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보안 일반의 경우에는 인증, 접근 통제, 디지털 서명을 비롯해서 암호화기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필기시험을 통해 IT와 보안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평가를 하였다면 실기를 통해 보안 실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보안 관리와 관련된 업무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조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려면 각 운영체제별로, 프로토콜별로, 서비스별로, 장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안 효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소하고 이러한 운영체제, 장비 등은 잠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장비별로 이와 같은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서 취약점 점검과 그리고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 이러한 이력들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요. 세 번째,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관련된 로그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긴급 조치, 복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시험과 유사한 몇 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과 출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시험 문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은 유닉스 서버에 디렉터리 정보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신규 사용자를 등록한 다음에 관련 정보를 출력한 것인데 여기 있는 보기는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보기 중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리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된 정보를 통해
파일과 그리고 디렉터리 접근 권한을 알 수가 있는데요. 권한 부여의 대상은 파일을 생성한 소유자, 그리고 파일을 만든 소유자가 속한 그룹, 그 외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접근 권한은 읽기는 R, 쓰기는 W, 실행 권한은 X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리와 그리고 김을 보게 되면은 그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정된 접근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 킴은 리 디렉터리에 들어가서 내부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파일과 디렉터리 관리, 파일 권한 변경 등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만 서버 운영 관리, 취약점 점검이나 조치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 중에서 유닉스 서버의 취약점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에 대한 점검 항목이 부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 중, 하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지만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은 상해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고요. 실제 진단을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접근 권한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수행을 하지만 제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위험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보기는 취약점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은 나열한 겁니다. 이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시스템과 네트워크 취약점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은 점검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넥서스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서버에는 넥서스 데몬과 그리고 취약점 점검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데몬에 접속을 해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넥서스가 아닌 캅스라고 하는 취약점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 비대면 업무 환경이 확산되면서 VPN 취약점 등 보안 이슈 사항 등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이제 VPN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VPN은 두 호스트 간의 가상 경로인 터널링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를 전송을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VPN은 IPsec VPN, SSL VPN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IPsec VPN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를 지원을 하고 암호화 여부에 따라서 ESP, AH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작성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본 후에 그리고 4개의 보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보기에 기술된 공격은 바로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든 입력값을 검증하는 절차를 구현을 하고 DB에 컴파일된 쿼리문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보기 2번에 있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블랙리스트는 금지된 문자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것이고요.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허용된 문자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안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이 블랙리스트 방식에 비해서 더 강력한 방법이고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한다면
리스트에 있는 허용된 문자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보안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기 위해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에서 어떤 교과목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식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지 산업기사 준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먼저 IT와 정보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해야겠죠. 따라서 학년별로 수강을 권고하는 교과목과 그리고 산업기사 시험 과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1학년에서는 정보보호 개론과 그리고 컴퓨터 개론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을 하고 유닉스 및 리눅스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암호 이론 등을 통해서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암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더 보안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를 학습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보안과 해킹, 보안 코딩 기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해킹 보안 실습 등을 수강을 하시면은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정보보호 응용을 통해서 각 핵심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학년에서 수강을 권고하는 교과목으로는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관제 실무,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실무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로그 분석, 사고 대응, 클라우드 보안 등 보안 실무와 최근 보안 이슈 사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필기는 물론 실기 시험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이나 출제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를 비교를 해보면 네 과목이 겹치죠. 이를 보면 산업기사는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 시스템 운영 관리 실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여기서 정보보호 정책, 컴플라이언스 등을 추가로 학습하시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로드맵을 참고를 해서 정보보호학과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다음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격증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